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그 1주차, 2주차 잘 풀으셨죠, 여러분들? 그 3주차인데, 그 1주차, 2주차, 이제 3주차, 그래서 4주차까지 동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그 쪽집게 우리 시험에 꼭 나오는 우리 이론, 이제 세법 이론 총정리 특강 하는데, 요건 꼭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동안 부족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총정리 그 마무리 전체 쫙 한번 훑어주고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동영 모의고사 틀렸던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지문들, 이게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정답보다도 나와 있는 지문들을 소화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요거 4주차 문제 160문제죠. 4회차 문제 동영.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그 마무리 이제 그 이론 특강 꼭 여러분들이 총정리 특강 듣고 이렇게 하면은 실전에서는 잘 해낼 수 있으니까 점수에 실망하지도 말고 자만하지도 말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3주차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여러분요. 다음은 부동산 관련 지방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보니까 지방교육세는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이며 부가세이다라는데 항상 지방교육세 나왔다. 네 집 자식이냐 했었죠?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네 집 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2번 보니까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얘는 왔다 그러면 항상 재산세를 같이 떠올려야죠. 재산세 친구. 그래서 얘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면 지방소득세는 부동산을 보유 및 양도시에만 부과하는 지방세다는데, 여러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시에만 동시부과되죠. 취득에 부과되지 않고.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고?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부과되는 거 지방교육세.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부과되는 거 어떤 게 있습니까?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얘는 보유와 양도에만.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과되는 세금 인지세. 근데 인지세는 보유시에 부과된다는 견해도 있고,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견해도 있고요. 감안해서 문제 푸시라고 그랬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부과되고 인지세. 취득, 보유, 양도 다 끼고 온 동네 이름은 다 참견하고 들어오는 아저씨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 그래서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자, 이렇게 해서 농부 아저씨는 취득, 보유, 양도 다 끼고요. 그 다음에 4번 지문 보니까 여러분요, 지방소득세는 소액징수면제 규정이 적용된다는데, 우리가 특이하게도 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무자예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얘 지방소득세는 그래서 신고납부 원칙인데, 근데 특이하게도 얘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부과 고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소액징수면제 규정이 적용되는데, 그럴 때 소액징수면제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소액징수면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고의소 장당세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그죠? 2,000원은 징수하는 거고, 요거. 그 다음에 5번이 정답인데, 지방교육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 있잖아요. 농특세. 얘네들은 항상 우리가 지방교육세 네 집 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농특세 네 집 자식이냐? 그러면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이 부가세들이잖아요. 이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본세에 따라서 성격이나 징수 방법, 납세무 솜씨가 다 본세를 따라가는데, 그럴 때 얘네들 본세가 만약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처럼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면 이 부가세도 신고납부하는데, 그럴 때 이 지방교육세 같은 농특세 같은 부가세들은 얘네들은 무신고, 과소신고, 무신고, 과소신고, 신고 관련한 가산세는,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얘네들은. 자, 왜냐면 본세에서 이미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얘네들 지방교육세, 농특세예요. 이미 본세에서 이미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했는데, 부가세까지 또 부과하면 너무 가혹하다 그래가지고 이 지방교육세, 농특세 같은 부가세들은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는데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도 알아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문제를 보면 1주차부터 4주차까지 문제를 이렇게 보면요, 계획을 갖고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쭉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여기 이제 여기 마스크 이거 역시 그 KF94 쓰고 했더니 숨이 막혀가지고 숨을 못 쉬겠네. 자, 그 강의가 되네. 이거 마스크를
다른 걸로 바꿔야 될 것 같으네 보니까. 자, 어떡하냐, 1시간에 일단 한번 버텨보고요. 자, 볼게요. 자, 보면 우리 뭔 얘기를 하죠? 그럴 정도의 정신이 혼미해지네. 자, 여러분들, 우리가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제가 계획을 갖고 문제를 출제해요.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테마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중요한 테마는 계속 이제 그 색깔을 달리하면서, 또 그 다음에 지문을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안 나왔던 지문들 이렇게 반영해가지고 다 또 출제하고, 1주차부터 4주차까지. 또 그 다음에 테마도 여러 가지 이제 출제 안 됐던 것들을 다 이렇게 또 빠졌던 것들을 계속 이렇게 이제 문제를 또 골고루 해가지고 4주차까지 하기 때문에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여러분이 다 이렇게 문제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다 이렇게 출제하기 때문에, 특히 1주차, 2주차 때는 취득세 최근 개정 내용 같은 것도 다 문제 반영해서 출제를 했고, 그저 반주 봤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최근 개정 내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등등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1주차, 2주차에 반영해서 출제했고, 또 3주차, 4주차는 또 이제 전통적으로 중요한 부분, 또 그 다음에 빠졌던 이런 것들을 또 그 테마들을 또 출제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적으로 출제하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이렇게 1주차부터 4주차까지 보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래는 이제 저 같으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 이론 마무리 총정리 특강을 먼저 하고 사실은 이 동영을 보면은 점수가 평균이 한 10몇 점이 차이가 나요. 이론 총정리 특강 하고 본 것하고 안 하고 본 것하고는 모의고사 평균 점수가 10몇 점씩 차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뭐 평균이 거의 한 20점 가까이 차이 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하고 원래 봤으면 좋은데 어떡하나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틀렸던 구멍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보완한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게, 답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관련한 것들을 제가 쭉 이렇게 훑어주면서 기억을 상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관련 테마들을 쭉 훑어줄 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총정리 이제 특강으로 쫙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그 훑어주면, 그걸 한번 쫙 보면, 그러면 여태까지 뭔가 좀 답답하고 그랬던 것들이 싹 한 번에 이제 눈에 띄고 이제 보이게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시험장 마무리 이제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전에서는 잘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수에 실망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1번은 5번이 정답이고,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과소신고한 경우에 이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시면 부동산 관련 세목의 법정 신고기한 및 납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 1번 질문 보시면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에 따르면 취득세는 증여로 인한 취득도 증여 계약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상속과 달라요. 그래서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잖아요.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이. 근데 증여로 인한 취득은 증여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이라는 거.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주택의 건축물분의 납기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주택의 부속 토지분의 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이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 자,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해서 하나로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 건물과 토지 하나로 평가해서 하나로 세금을 계산한 그 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 31일. 그래서 올해 당연대 부가징수할세액의 나머지 2분의 1은 언제? 9월 16일, 9월 30일까지 이렇게 두 번 나눠 징수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지, 주택분 재산세 납기가 주택의 건물 부분은 7월달, 토지 부분은 9월달,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번은 틀렸습니다. 부가징수할세액의 2분의 1은 7월달, 나머지 2분의 1은 9월달, 이렇게. 다만 주택분 재산세 부가징수할세액이 자, 얼마 이하일 때요? 20만 원 이하일 때 조례로서 7월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 그래서 2번 정답이고, 3번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법정신고 기한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다 하는데,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기간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상속 증여 포함해서요.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에도 언제까지? 등기하기 전까지입니다. 등록에는 등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시험 지문에 등록하기 전까지 또는 등기하기 전까지 이렇게 나오더라도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3번은 상속 중에 포함해서 원칙 기간 나오면 안 되고, 등록면허세는 추가 신고 납부 기간만 기간이 있어요.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등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됐을 때, 그때가 이제 중과 대상이 된 날로부터 사유 발생이 며칠? 60일 내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하는데,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공제하고요. 4번 보면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한 부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예정시효기간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한다. 우리 앞선 회차에서 이미 요거 정답 질문으로 문제 나왔었어요. 양도소득세가 원칙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인데 부담부 증여의 경우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한다는 거. 그래서 맞고 5번입니다. 종부세 법정시효기간은 자, 원칙적으로 종부세는 정부 부과가세하죠. 그래서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대상 종류 관계없이 무조건 자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기로 해요. 근데 다만 종부세의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 그 신고납부도 언제까지 해야 되냐?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5번 맞고요. 그래서 2번 정답입니다. 3번 보시면 납세무 성립 확정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랬습니다. 올해 어떻든 간에 조세 총론 부분에서는 가산세, 가산금, 국세 납부지원 가산세 이런 거, 그 다음에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 이 부분을 특히 잘 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자, 그랬을 때 성립 확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랬습니다. 1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하고, 맞아요, 여러분들?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해?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요. 사족 들어가면 안 되고. 뒷동네. 자,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될 때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뭘 떠올려요? 누가 세금 계산하냐. 그래서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어느 때 납세무 확정된다 그랬어요? 신고하는 때. 납세무자가 납세무 확정하는데 신고하는 때. 보통징수나 정부부과가 세는 세금은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자,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자가 납세무 확정하는데 어느 때 확정이 된다? 신고하는 때. 맞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앞동네, 뒷동네 다 맞습니다. 1번 정답이고. 2번 보시니까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에 납세무 성립하고 그래요?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자, 원칙적으로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예요. 12월 31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고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그때 자, 달의 말일에 납세무 수상조 성립합니다. 그래서 예정신고하는 소득세는 달의 말일이고 그냥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고요. 그러니까 자, 양도일 아닙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입니다. 달의 말일. 예정신고 납부할 때는 그냥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고요. 자, 그래서 앞동네 틀렸습니다. 납세무 뒷동네 보니까 납세무자가 과세금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뒷동네 맞아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 확정은 납세무자가 확정하는데 어느 때? 신고하는 때.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하는 때. 그래서 2번은 앞동네가 틀렸고 3번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고 맞네요, 여러분들? 자, 동영 우리가 1주차에서 봤다시피 재산세 그리고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부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해요? 과세기준일 6월 1일. 납세무 성립식이 똑같죠? 네. 그래서 맞고 뒷동네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과세금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종부세는 원칙은 뭐예요? 정부부과가 세는 세금이니까 과세관청에서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됩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거지 예외적으로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지만 원칙은 결정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뒷동네 틀렸죠? 4번입니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납세무 성립하고 맞죠? 네, 취득하는 때. 사족 들어가면 안 되고 납세무자 신고가 있더라도 지자체가 과세금액을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신고가 있으면 어느 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신고하는 때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국세에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종부세 신고납부 선택할 때 이렇게 신고납부하는 세금들은 신고하는 때 확정입니다. 그래서 4번 뒷동네 틀렸죠? 네.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5번 재산세는 재산을 취득하는 때 납세무 성립하고 그래요? 아니고 금방도 얘기했다시피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부세는 어느 때? 과세기준일에 6월 1일에 납세무 성립합니다. 과세기준일에. 그래서 앞동네 틀렸고 뒷동네 납세무자가 가중과세액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래요? 아닙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하니까 과세관청에서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보통징수니까 결정하는 때. 그래서 자,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등등 국세에서는 종부세 이런 애들이 상속세, 증여세가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래서 5번 앞동네도 틀리고 뒷동네도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은 1번이 정답이고 4번 봅니다. 다음은 세목별 부가세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취득세 부가세로서는 농특세가 부과됩니다. 그럴 때 취득세 부가세인 농특세는 어떻게 구하느냐? 표준세율을 몇 프로로? 2%로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의 10%로 농특세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재산세 부가세 남기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재진이.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되는데 도시족부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이 20%입니다. 재진이 맞잖아요. 지방교육세가 20%. 3번 소득세에 부과되는 지방소득세. 납부할 할 소득세액의 10%. 삑! 무조건 틀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에 부과세예요.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에 부과세예요. 독립세입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다 보니까 부가세 문제에서 얘 지방소득세를 부가세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방소득세, 독립세이기 때문에 무조건 틀린 거예요.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는 납부세계 부가세목은 없어요.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농특세가 감면세계 몇 프로? 20%가 됩니다. 원칙 납부세계. 그래서 한번 써드리면 자, 소득세 부가세요. 소득세 부가세는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어요. 납부할 세액의 부가세목은 없습니다.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여기에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농특세가 감면세액의 20% 부과돼요. 자, 감면세액 20%로. 그래서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부가세 부과되지. 자, 소득세는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라는 거 꼭 기억해야죠. 부가세에서 나왔다 무조건 틀려요.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부가세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게 틀렸습니다. 3번 정답이고요. 등록면허세는 원래 납부세액의 20%로 지방교육세 부과되는데 감면받은 게 있을 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소득세는 감면받은 게 있으면 농특세가 감면세액의 20% 부과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감면받은 게 있을 때 농특세가 감면세액 몇 프로? 20%. 5번 종부세 부과세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종농이,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농특세가 20% 부과되죠? 종농이. 이렇게 해서 맞고요. 3번이 정답입니다. 5번 보시면 공인중개사인 갑이 고객이 2020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세법에 대한 설명한 내용이다.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압류는 제척기간이 중단하는 사유다. 여러분 제척기간은 중단과 정지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때문에 자 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제도가 없어요. 자 소멸시효에 중단과 정지제도가 있는데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압류. 그래서 소멸시효에 그래서 제척기간에는 보세요. 제척기간은 중단과 정지제도가 없어요. 중단과 정지제도가 없고 다. 근데 소멸시효에 우리가 중단과 정지제도가 있는데 소멸시효에 중단과 정지제도가 있죠. 그럴 때 소멸시효에 그럴 때 중단 사유 좀 적어드리면 중단과 정지제도가 있어요. 소멸시효에 중단과 정지제도가 있는데 그럴 때 중단 사유를 좀 한번 보시면 중단 사유는 어떤 경우냐 그러면 중단은 자 납세고지요. 자 세금 내란 액션이 있을 때 납세고지 그 다음에 독촉 납세고지 독촉 그 다음에 납부채고 그 다음에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고 압류 이렇게 등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세금 내란 액션이 있을 때 소멸시효는 어떻게 한다? 중단합니다. 그래서 시효는 3년의 시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고, 압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시효는 처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정지는 그 기간만 정지합니다.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사행위, 취소의 소송이 진행 중 기간 무슨 기간만 정지했다가 이어서 진행하고 이렇게 해서 제척기간은 중단과 정지 제도가 없습니다.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지 제척기간에 중단한 사유다. X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보니까 재산세와 종부세는 과세권자 결정에 의하여만 납세무가 확정되는 주세이다. 아니죠? 재산세는 맞아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하니까 결정에 의해서 확정되는데 종부세는 원칙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데 신고납부 선택하면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종부세 때문에 틀렸고요. 3번 제3분 주민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과세 기준일이다. 자, 6월 1일이다 그런데 자, 제3분과 균등분 주민세는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긴 하는데 예, 어느 때요? 예?
자, 과세기준에 납세금 성립하긴 하는데 이는 언제다? 7월 1일이죠. 그래서 재산세들하고 다르다는 거 비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제3분과 균등분은 자, 얘네들은 제3분과 균등분은 납세금 성립 시기가 과세 기준일인데 다만 언제입니까? 6월 아이고. 자, 재산세들이 6월 1일이고 얘는 언제다? 7월 1일이라는 거. 7월 1일. 자, 이렇게 해서 비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6월 1일 틀렸고요. 4번 보니까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을 신고기한 내 무신고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 제척기간은 7년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방세 제척기간 동영 1주차 때도 나왔었고 10년, 7년, 5년입니다.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아니했으니까 몇 년입니까? 7년. 맞습니다. 무신고 7년, 10년, 7년, 5년에서.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 국세에 관한 불복 청구 시 불복 청구인은 심사 청구에 대해서는 심판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 조세 불복하는 불복 청구인이 이의 신청 제기할 수도 있고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 중복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심사 청구에 대해서 심판 청구를 구한다거나 안 돼요. 그래서 중복 청구 안 된다는 거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여러분요, 자, 틀렸고 4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6번 문제를 보시면, 6번 문제.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여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단 사실성재산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그랬는데, 1번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비교해 드렸던 건데, 건축물 개수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 중과균세를 적용하지만 면적 증가인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은 원시 취득의 세율을 2.8%를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거는 여러 번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건축물 개수 나왔다. 자, 그러면 건축물 개수 나오면 개수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세요. 자,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우리가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제해서요. 이런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의 경우에는 이 의제 취득의 경우에는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해 가지고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하잖아요. 간주 취득은 대표적으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하잖아요. 근데 건축물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을 때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다 그러면 증가된 면적 부분이요. 자, 증축이나 개수는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봐가지고 자, 원팔 표준세율 원팔 몇 프로요? 2.8% 세율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2.8%를. 그래서 2.8%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건축물 개수 요거 비교하실 수 있어야죠, 여러분들. 개수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가액의 증가된 가액에 대해서 중과균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근데 개수로 면적 증가된 개수는 중과균세율, 특례세율 적용될 땐 제외예요. 면적 증가된 개수는 증가된 면적,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봐서 원팔 2.8% 세율을 적용하고요. 그래서 1번 요거 옳죠, 여러분들? 1번 옳습니다. 2번 보시면 앞에서도 나왔었는데 앞선 회차에서도 법령에 정하는 골프 연습장 등 레저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취득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 그러면 건축법상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골프 연습장 같은 레저시설, 급수배수, 도관시설 같은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죠. 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는 그 자체는 대상이 아닌데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취득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도 포함하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시설물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부과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3번 민법상 이혼을 원인으로 한 제3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은 중과 기준세를 적용해서 과세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부부가 혼인 후 형성한 재산은 공동소유 재산인데 제3분할 총분 행사에 내 목 내가 찾아온 거니까 형식적 취득. 근데 등기는 남편의 4명이를 공짜로 안 해주니까 등기비용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등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이 아니라 자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적용하느냐?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냐? 자, 우리가 환매 등기를 개인 간의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환매권 행사한 경우에 이 매도자 매수의 취득. 또 그 다음에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직금도 우리 집,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 직금도 우리 논밭,
아버지 이거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를 취득하거나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을 때, 그 다음에 또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또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자, 이전한 건축물이 종전 건축물의 가격을 초과하지 않았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이혼할 때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벌채에서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임목의 취득 같은 것도 특이하게도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벌채에서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임목의 취득, 이런 것들. 어떻든 간에 이런 경우에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입니다. 그래서 3번 요거 표준세율의 중과기준 뺀 특례세율이고, 4번이요.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등기부분상 본인지분을 초과한 경우 제외하고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데, 아니라 어떤 세율을 정합니까? 표준세율에서 역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이잖아요.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자기 거 자기가 찾아갔으니까 형식적 취득,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5번쯤은 보니까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이전한 건축물의 가격이 종전 건축물의 가격을 초과하지 않았다. 역시 번쩍 들어서 동일대전에서 몇 메타 옮겼어요. 목조나 소유식 건축물. 자, 소유자 변동 없으니까 형식적 취득. 근데 등기는 표제부 고쳐야 되니까 등기비용은 받아야죠. 그래서 어떤 세율? 역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정답은 1번이고 7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보니까요. 취득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 할부계약에 따른 이자액 상담의 연체료, 또 공인중개사에 지급한 중개보수는 과세표준 계산 시 사실상 주가에 포함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요거 법인이 아닌 자, 이런 개 XX 이거잖아요. 자,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화할 때 국수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 취득의 경우에 여러분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화할 때 그때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럴 때 요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시면 자,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화할 때 보시면요. 뭐가 굉장히 강한 소리가 나네.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화할 때 사실상 취득가격이라는 것은 그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일체의 직접 간접병을 말합니다. 그럴 때 사실상 저게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거 쭉 있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데, 자, 동영 앞선 회차에서 제가 거기에 또 개정된 것들도 추가해서 제가 저 시험 문제 내고 그랬었는데, 한번 보세요. 문제 내고 그랬는데, 우리가 할부이자 연체료요, 할부이자 연체료,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할부이자 연체료, 이런 것들은 연체료, 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에 지급하는 중개보수 같은 이런 것들 있죠. 공인중개사에 지급하는 중개보수 같은 이런 것들은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요거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법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이자는 취득가격에,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하고 안 하고? 예? 포함하고, 법은 바른 거니까.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은 바른 거니까 항상 법 O, 근데 이런 XX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개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이자는 취득가격에, 또 중개보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니까 1번 지문요, 포함된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여러분들? 왜 그래요? 취득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니까, 법인이 아닌 자니까 개인이잖아요. 개 XX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함된다 틀렸고요. 2번 보니까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은 또 나왔네요. 이거 그 증가가액을 과세표준화하고, 우리가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 의지하잖아요. 이런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은 뭘 과세표준화한다? 증가가액이요. 그래서 건축물 우리가 신축과 재축은 원시 취득은 건축물 건축의 경우에 과세표준 소개해드렸어요. 건축물 건축의 경우에 과세표준을 보면, 취득세 과세표준을 보면, 만약에 건축물 신축, 재축 같은 원시 취득의 경우에는, 신축, 재축 같은 원시 취득은 뭘 과세표준하고? 건축에 소요된 비용, 건축비를 과세표준을 해가지고 얘는 어떤 세율을 정하냐면 2.8% 세율을 정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이때 과세표준은 뭘 과세표준하고?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한다고 그랬습니다. 증가한 가액. 그래가지고 이때는
개수의 경우에는 중과균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거고요. 여기는 원시수이니까 원팔 2.8% 세율을 적용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 차이점 비교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십니까요? 3번 보세요. 과점주주 주식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과점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니까요. 건축법중에 따른 대수선으로 인해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한다는데, 우리 작년 시험에도 정답 질문 나왔지만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 비과세입니다. 근데 단 항상 제가 주의하라고 했죠. 대수선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를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5번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간 토지를 원시 취득하는 경우에 공사준공 인가해를 취득일로 본다. 작년 시험에 정답 질문 나왔었는데 등기일로 바꿔서 나왔었어요. 작년에 매립간 쪽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하는 경우는 등기일로 한다. 아니고 공사준공 인가일입니다. 그 전에 사실상 생활하면 그날이고, 어떻든 간에 공사준공 인가일, 매립간 쪽으로 토지 취득, 등기일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도 이렇게 문제를 보면 이렇게 작년에도 있었던 문제인데 결국은 자, 지문을 5개를 이렇게 잘 정답만 보는 게 아니라 다 보셔야 돼요, 지문을. 그래야지 작년에도 이렇게 요 시험 문제 또 나왔었고. 8번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랬는데요. 고기 한번 드시고요. 아, 저 정신없이 문제만 풀었네요. 간만에 만나가지고. 자, 목 운동 합니다. 반대로 돌리시고. 아이고. 자,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리시고, 기지개선 화끈하게 제끼시고, 아이고 좋습니다. 어깨도 돌리시고요. 하여튼 역시 그 강의는 역시 얼굴을 보고,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강의를 해야지 역시 강의할 맛이 나지. 자, 혼자서 이렇게 저 스튜디오 같은데, 스튜디오도 그렇고 여기서 지금 최근 비대면으로 해서 여러분 강의할 때도 그렇고, 그 혼자 강의하면 있죠.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하고 같이 얼굴 보고 강의할 때보다 2배로 힘들어요, 진짜. 막 지루하고 막 힘들고 그냥 더 답답하고 원래 그래요, 원래. 자, 근데 힘들었습니다. 저도 힘든 강의를 저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계속 지금 한 2주 동안 매일 사람들 없는 데 가가지고 혼자 그 강의하고 혼자 촬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근데 여러분들도 그랬죠? 그래서 하여튼 얼굴 보니까 반갑고, 하여튼 남은 기간 하여튼 우리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남은 기간은 막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막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고, 계획대로 묵묵히 매일매일 정신없이 하여튼 공부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에 그냥 오늘이 끝나는 것,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루하루에 그냥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보시니까요.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그랬는데, 1번 보면 연부를 취득할 때 연부금 총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하고 최종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는데, 여러분 연부 취득의 경우는 취득 시기 언제입니까?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입니다.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이에요. 그래서 총 연부금액이 50억인데 5년의 기간에 걸쳐서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매회 지급되는, 매년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이에요.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지 최종 연부금 지급일 아닙니다.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고. 2번 유상승계 취득으로서 계약상 잔금질이 원칙인데, 계약상 잔금질이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경과된 날을 취득일로 합니다. 등기일로 한다. X입니다. 계약상 잔금질이 명시되지 않은 때는 등기일 X. 또 사실상 잔금질로 한다. 아닙니다. 계약상 잔금질이 명시 안 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한다. 아무리 꼬셔 넘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2번 정답이고요. 3번 신탁법 규정에 따라서 10조 규정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전인 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데, 위탁자 지위전이 있을 때는 누가?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위탁자가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취득한 걸로 보고요. 4번이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과점주주는 그 법인에 대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해당 법인에 대해서 제2차 납세 의무가 없다는데, 우리가 지방세 기본법에 보면요, 우리 제2차 납세금을 지는 경우가 있어요. 비상장 법인이 주된 납세자인데 세금을 못 내면 그 비상장 법인의 무한 책임 사원이나 특정한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 의무자로서 책임을 지게 하는데, 그때 과점주주는 지방세법상의 과점주주가 규정이
지방세 기본법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똑같아요. 과점주 그러면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된 특수관계자들로서 전체 주식이 몇 프로? 50% 초과 보유하는 주를 말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 납세무, 취득세 납세무를 거는 과점주가 그 법인에 대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면 자, 얘는 그 비상장 법인의 제2차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납세무가 없다? 틀렸습니다. 제2차 납세무가 있어요. 5번입니다.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 걸쳐서 각 시군구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물건 소재지별 면적별로 나눠 계산한다는데 주로 우리 시험에서 나왔다 그러면 안분한다 그러면 시가순액비율로 안분했죠? 시가순액비율로 안분 계산합니다. 면적별 X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대상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한다. 자, 보세요. 우리가 동일한 대상이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 이거 좀 이쪽에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네. 자, 저쪽 가가지고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동일한 납세지요. 동일한 대상이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한다. 그러면 등록면허세하고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동일한 대상이 2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한다. 2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한다. 해당할 때 납세지요. 네, 납세지. 해당할 때 납세지를 보시면 우리가 취득세는 어떤 토지가 서울특별시 송파구하고 경기도 성남시에 걸쳐 있을 때 취득세를 납부할 때 자, 계산된 취득세를 어디다 납부할 것이냐.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취득세는 소재지별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안분합니다. 소재지별로 안분하는데 어떻게 안분 계산하느냐? 면적별로 나눈다, 시가순액비율로 나눈다,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눕니다. 시가순액 비율로 나눠서 시가순액 비율로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를 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한다. 그럼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고 한 곳에 몰빵해요. 등록관청 소재지고 이렇게 해서 서로 뒤바꾸는 거 여러분 주의하시고요.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 한 곳에 몰빵이고 취득세는 소재비를 어떻게 하고 안분하고 여러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이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랑 같이. 그래서 면적별 X고요. 9번 문제 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으로 옳게 연결된 거였는데 요거 우리 평상시에 제가 수업 시간에 사례로 계속 들었던 예예요. 숫자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저 보니까 예를 보니까 박스 안에 예시를 보니까 토지 지목을 밭에서 대로 변경하는 경우고 지목 변경 전 지목 변경 공사 착공일 현재 그 공시되어 있는 개별 공시가 그 토지 시가 편액이 1억이고 지목 변경 후에 토지 시가 편액이 5억이고요. 개인이 지목 변경하는 경우로서 지목 변경이 소유된 비용이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는 아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이렇게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세 과세 표준은 간주취득이니까 가액이 증가했을 때 간주취득이니까 뭘 과세 표준하고요?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는 간주취득의 경우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하니까 얼마입니까 이거? 4억 원이고 이때 세율은 어떤 세율 정하느냐? 간주취득은 어떤 세율 정해?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합니다. 간주취득,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은 2%죠? 1,000분의 22%. 4억에 2%니까 248, 산출세가 얼마? 800만 원이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자, 지목 변경 등기할 때 여기 이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은 옛날에 취득세는 2%로 과세했는데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목 변경 같은 경우에는 변경 등기를 취득세에 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원래 취득세에는 내면은 매매 같은 경우에 취득세를 내면 거기에는 옛날 취득세 2%, 등록세 세율 2% 그래서 등기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만 이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에는 등기비용이 포함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취득세가 부과됐고 또 등록면허세, 등록을 또 따로 해야 돼요. 그래서 등록면허세가 또 부과돼요. 그럴 때 등록면허세는 지목 변경 등기니까 말소등기 변경 등기는 건당 얼마? 6,000원. 말소등기 변경 등기는 건당 6,000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얼마? 6,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자, 지목 변경의 경우에 여러분은 과세 표준과 세율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10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거 그랬는데 자, 몇 번이 정답입니까, 여러분? 네? 몇 번이 정답이에요? 아, 그렇지. 여러분 봅니다. 단독주택 대상이죠? 네, 저당권, 자, 부동산 임차권,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같은 이런 소유권 이해 권리는 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세는 반드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이런 소유권 이해 권리,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저당권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제품 생산용 기계장치, 기계장치 아니죠? 자, 토지 건축물 팔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도착해서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취득해서 양식업권 취득해서 고기 잡고 양식업 하다가 안 되겠다. 강원랜드 갔죠? 거기 온 사람들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형권 분양한 리조트사건 사람 폐경산 드렸죠? 광화권 취득해서 임목을 뭐로? 기계 장비로 쌍밀고 건설하려는 거지. 기계 장비지 기계 장치 아닙니다. 임목법에 의한 임목, 그죠? 광화권 측에서 임목을 기계 장비로 쌍밀고 건설. 그래서 임목은 대상이 되고, 광화권 대상이 됩니까? 금방 했죠. 어업권 취득, 광화권 측에서 임목을 기계 장비로. 그래서 무채상권 중에서 취득세는 어업권과 광화권, 양식업권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됩니다. 어업권, 광화권, 양식업권 대상이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 아니죠, 여러분들?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자, 저당권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그랬으니까, 니은, 디귿, 비읍번입니다. 4번이 정답이요. 10번 4번 정답이고, 넘어갑니다. 11번 문제 보시면, 이런 것들도 평상시에 우리가 연습했던 겁니다. 자, 다음은 연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내용이다. 취득 시기와 과세 표준액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번에 보니까 계약일이 2020년 4월 20일이고 연부 금액이 자 1,200만 원인데 매년 200만 원씩 지급을 약정했고요. 연부금을. 그 다음에 디귿번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이 매년 6월 1일이고 연부기간이 6년이고 자금사정으로 2020년 6월 20일에 1회분 연부금액 100만 원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 순액이 1,000만 원입니다. 취득시기, 연부 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연부 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예요? 네? 매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이라고 아까 문제에 나왔었죠. 보기 소수형으로. 매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이에요. 계약상 연부금 지급이 아니죠. 그래서 계약서와는 상관없어요. 계약서상으로는 매년 6월 1일이었지만 실제로는 6월 20일에 지급됐으니까 언제? 6월 20일 사실상 연부금 지급이 취득시가 되고, 과세 표준은 연부취득은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액이 과세 표준인데요. 계약상 연부금액이 아니에요. 계약서상으로는 200만 원 지급하기로 했지만 실제 지급된 것은 100만 원이니까 얼마? 100만 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랬습니다. 주택은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원이며 비용이 사업자 아니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동영 1주차, 우리 취득세 최근 개정 내용 제가 다 설명드렸었죠? 문제풀이 할 때. 그 다음에 동영 1주차 하면서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2주차까지. 자, 그럴 때 신축을 원인으로 한 주택의 취득 그랬는데, 신축이면 뭐예요? 원시 취득. 원시 취득이니까 원팔 2.8%, 원팔 2.8%고. 그 다음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주택 취득. 상속 나왔다. 암기 어떻게 해요? 상, 3, 8. 농지면 상삼 2.3. 농지 아니니까 상삼 8, 2.8%고. 그 다음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택의 취득 그랬습니다. 여러분, 올해 이제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우리 주의하셔야죠. 중과세율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데, 표준세율 적용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되는 걸 주의해야 되는데, 한번 제가 개정 내용 지금 우리가 8월 10일 개정된 우리 7월 10일 부동산 대책에 따른 취득세 이번에 개정된 거에 따라서 세율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조정대상 지역내 있죠? 조정대상 지역내 내다 그러면 자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조정상 지역내 같으면 1세대 1주택이요. 자, 1주택.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외 같으면, 외가 지역 같으면 1세대 2주택까지는요, 2주택까지는 요거는 표준세율 적용됩니다. 그래서 표준세율이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표준세율이 적용돼서 자, 취득가격에 따라 6억 원이야 1%, 6억 초과 9억 원이야는 1.01에서 2.99, 즉 취득 당시 가액에다가 3분의 2억 원 곱하고 여기서 3을 빼고 또 100분의 1을 곱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7억 5천일 때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했는데 7억 5천이다. 몇 프로? 표준세율은 2%. 이건 외우더라고 했잖아요. 7억 5천일 때 2%. 그래서 그렇게 적용되고 9억 원 초과했다 그러면 3%까지 이렇게 1에서 3%까지 세율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1에서 3%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세율 적용 시 표준세율은
조정 대상 지역 내 같으면 1세대 몇 주택만? 1주택만.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2주택만 이렇게 표준세율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표준세율이고 중과세율하고 비교해보면 조정 대상 지역 내,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자, 2주택이라든가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주택이나 또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 같으면 1세대 3주택은요. 3주택은 조정상 지역 외 같으면 하나 또 이렇게 내려와요. 3주택이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세율 적용되느냐? 중과세율 적용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유상거래로 인한 농지 외의 것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이요. 그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면 4%거든요. 이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이 몇 배요? 2배 합한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그래서 이게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8% 적용되고. 그렇잖아요. 중과기준세율 2%에 2배면 4%고 합치니까 8%잖아요. 이렇게 8%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이거예요. 자, 취득세 우리 중과세율이요. 자, 조정상 지역 내 같으면 내 1세대 3주택이라든가 1세대 조정상 지역 내 같으면 1세대 3주택. 또 조정상 지역 외 지역 같으면 1세대 4주택은요. 세율이 같이 가는데 1세대 4주택은 세율이 같이 가는데 얘네들은 자, 농지 외의 것을 유상 취득했을 때 표준세율 4%인데 그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이 몇 배요? 4배 합한세율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몇 프로예요? 12%고 이런 거. 법인이 취득했을 때 법인의 취득은 조정 대상 지역 내외 관계없이 법인의 취득은 무조건 몇 프로고? 12%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취득했다 그러면 법인의 취득은 조정 대상 지역 내든 외든 관계없이 무조건 얘는 자, 몇 프로입니까? 12%입니다. 무조건 얘는 12%예요. 무조건 12%. 그래서 표준세율 4% 거기다가 중과기준세 4배 합한세율. 그래서 무조건 법인의 취득은 12%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 요 내용을 딱 정리해 둡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네? 자, 그래서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세율 종전에 1에서 3% 세율, 표준세율 적용되는 것은 조정대상 지역 내는 1세대 1주택만,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2주택만 이렇게 1에서 3% 세율 적용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중과세예요. 자, 그래서 중과세율 적용되는데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과 조정상 지역 외 3주택은 세율 같이 가는데 이 표준세율 4%에다가 중과세율 2배, 즉 8% 세율로 중과세하고, 시험에서는 8%, 12% 이렇게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요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조정상 지역 내 같으면 1세대 3주택과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4주택이 세율이 같이 가요. 그래서 얘 역시 표준세율에다가 중과세율 4배 합한 세율 12% 중과세한다는 거예요. 법인의 취득은 무조건 조정상 지역 내든 외든 몇 프로다? 12%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딱 요 내용을 정리해 둡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세율이. 그러면 이 문제를 보세요. 지금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은 표준세율 정도죠? 1에서 3%. 자, 그러면 유상거래는 취득 시 표준세율 1에서 3% 정도예요. 취득 당시가 6억 원이래요. 6억 원 이하는 몇 프로예요? 6억까지는 1%. 자, 그러니까 3번은 매매를 원인으로 주택을 수익했다. 여기서는 몇 프로예요? 3%가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3%라고 했어요, 제가? 말이 헛나왔네. 1%. 자, 6억 원이 하니까 3번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택의 취득은 1% 세율이 적용됩니다. 6억 원이 하니까. 4번 봅니다.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주택의 취득.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증여로 인한 취득은 무독립 8.15,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2.8,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으면 무독립 8.15, 3.5%예요. 근데 요번에 잠깐 보세요. 요번에 우리가 또 7월 10일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취득세 세율 개정된 것이 주택을 우리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았잖아요. 증여로 취득하잖아요. 보세요. 자,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조정상 지역 내에서 자, 3억 원 이상의 주택을요. 다른 거 아니고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만약에 증여받았다.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로 취득했다. 그러면 몇 프로 세율이 적용돼요? 예? 요거 12%입니다. 그래서 표준세율 4%에다가 중과기준세율 4배 합한세율, 그래서 12% 중과세예요. 근데 단 예외가 있어요. 근데 조정상 지역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면 12% 중과세 하는데,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로부터 그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그 주택을 증여로 취득할 때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중과세 안 해요. 저 무독립 8위로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조정상 지역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로 취득했을 때가 12% 중과세고, 자 근데 다만 제가 문제 여기에 1가구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로부터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주택 하나를 증여받았어요. 그랬을 때는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때는 무독립 8.15니까 몇 프로예요? 비용이 사업자 아니라고 했으니까 몇 프로? 3.5%입니다. 그래서 4번은 3.5%가 적용돼요. 3.5%. 3.5%고 이건 중과세 아니고 3.5%고. 그래서 4번. 5번 상속을 원인으로 한 1가구 1주택 취득이요. 자,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소를 취득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아버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세율이 적용돼요? 특례세율이 적용돼요. 특례세율.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 적용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표준세율이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2.8%에 상산팔. 여기서 중과 기준세율 2%를 빼니까 실질적으로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소를 취득했을 때 몇 프로? 0.8%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건 5번 지문은 0.8%예요. 0.8%. 실제 적용되는 세율이. 자, 0.8%. 그러니까 적용되는 세율 물어봤잖아요. 자, 그러니까 0.8%. 그러면 최고 높은 게 어떤 거예요? 4번. 3.5%가 최고 높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개정 내용을 반영해서 나온 문제고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사실성재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별장, 골프연습장, 고불학장, 고급선박, 고급댁은 사실성재산에 해당한다. 또 나왔네. 뭐 때문에 틀렸어요? 골프 연습장, 골프장,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실성재산이지 골프 연습장, 골프 회원권은 사실성재산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골프장이지. 그 다음에 2번 고불학장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로부터 30일 내에 삑! 올해 취득세에서 30일 나왔다. 일단 틀린 거죠, 여러분들? 며칠이 돼? 60일. 하여튼 취득세에서 며칠 나왔다. 올해 며칠입니까? 무조건 60일입니다. 그래서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고불학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세 착공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며칠? 60일이요. 3번 사치성 재산은 과세표준액의 표준세율이 바로 4배예요? 아닙니다. 자, 사실성재산을 취득에 따르면 중과세 하는데 표준세율의 바로 4배가 아니라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 중과 기준세율의 4배를 합한 세율이지. 합한 세율.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의 4배를 합한 세율이지 바로 표준세율의 4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의 4배 합한 세율이지 바로 표준세율의 4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3번 틀렸고 4번 엘리베이터 적자 중 200km 이하 제외하고 가 설치된 단독주택은 주택 가액에 관계없이 고급대로 본다는데 틀렸죠, 여러분들? 에스컬레이터하고 단독주택에서 에스컬레이터하고 수영장은 설치만 돼 있으면 그중에 하나만 설치돼 있으면 고급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에스컬레이터 설치된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분 67제곱미터 이상 20평 이상 수영장 딸린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분 물어봤는데 거의 별로 손 안 들으셨잖아요, 여태까지. 그래서 에스컬레이터와 수영장은 설치만 돼 있으면 고급택인데 엘리베이터는 아니라고 했죠? 엘리베이터는 설치돼 있으면서 주택의 취득 당시 시가총액이 얼마? 6억 원을 초과할 때만 고급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액에 관계없이 틀렸어요. 설치돼 있으면서 엘리베이터는 주택의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이 얼마? 6억 원을 초과할 때 고급택이 됩니다. 5번 주거와 주거 외 용도를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 등록증 등에 있어 사업장으로 사용 있음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얘기고 가끔씩 휴가처럼만 이용해. 그럼 뭐가 된다? 별장으로 본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라고 그랬죠? 5번 이거 맞는 지문입니다. 정답이고요. 14번 봅니다. 다음은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받습니까? 6,000원 징수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없고 오히려 최저한세 규정이 있어서 최저한의 세금 받고 등기등록 업무 대행해주겠다.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 나왔다. 무조건 얼마? 6,000원 징수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네. 2번이요.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서 등록면허세를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는 소재별로 안 분한다. 아까 여기 보세요.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납세지요. 취득세는 아까 소재비 안 보냈는데 시가 순액비율로 나왔어요. 면적비는 아니고. 근데 등록면허세는 그냥 등록관청 소재지. 한 곳이 몰빵이지 소재비로 안 분 아닙니다. 취득세랑 뒤바꾸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록관청 소재지라는 거. 등록관청 소재지. 이렇게 비교해서 또 이렇게 문제를 냈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등록관청 소재지고. 3번 취득세에서 중과세는 사치성 재산의 경우에 등록면허세는 중과세잖아요. 등록면허세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없어요. 별장, 고불학장 이런 거 중과세 규정 없고. 4번 대도시 중과지역종은 중과세 전한다.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자본시설업, 의료업 같은 이런 것들은 중과세하지 않고, 그래서 법인 설립하거나 지존문 사무 설치하거나 전입하면서 그 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세는 간단하게 표준세율이 몇 배요? 3배로 중과세입니다. 등록면허세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표준세율이 몇 배? 3배 중과세입니다. 5번에 보니까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쟁송 기타 사유로 인하여 등기 등록하게 된 원인이 무효 취소가 되는 경우에도 기납한 등록면허세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고 그랬습니다. 명의자에게 부과하기 때문에 얘가 등기할 만한 실적 권리가 안 따지고요. 그래서 14번은 2번이 정답입니다. 15번 봅니다. 다음 중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으로 둘 다 가능한 거라는데 어떤 겁니까, 여러분? 가등기가 그렇죠?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다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머지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하고, 지상권 설정 등기는 소가지 업무들이니까 뭘 과세 표준하고? 부동산 가액이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여러 번 적어드렸잖아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등기는, 네? 자, 꼭 뭘 과세 표준하려고 소가지 부린다고 그랬어요? 부동산 가액. 등록면허세에서 얘네들은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머리 글자를 따서 우리가 어떻게 외웠냐? 소, 가, 지 없는 애들 꼭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부동산 가액으로 하려고 소가지 부립니다. 다만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도 과세 표준이 되지만 소가지 없는 애들 또는 얘는 가등기는 또는 뭐 채권 금액도 과세 표준 금액이 된다. 그래서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나 담보가등기 같은 것은, 그래서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뭐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나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15번 4번 정답이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가등기 이런 것들은 채권 금액 과세 표준 되고요. 16번 봅니다. 다음은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임차권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임대인이다.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무슨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권자.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자, 임차권 설정 등기 임차권자, 지역권 설정 등기 지역권자, 권자예요. 근데 말소등기는 그 등기 설정자가 말소등기 납세의무자가 되고, 그래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누가 될 것이냐 이거. 자, 여기서는 임차권 설정 등기니까 임차권자예요. 임차권자는 임대인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 임차권에 대한 권리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그래서 임차권자, 임차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죠. 임대인 아니고. 2번 등록면허세를 법정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하더라도 납부를 이행하고 등기한 경우에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봐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등록면허세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지만, 자, 신고의제죠. 등록면허세를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할 자가 신고하지 않았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 맞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보시면, 자, 3번 지문이요. 등록면허세는 도세고 구세고요. 도구고. 4번 대한민국 정비관 등록 면허에 대해서 과세하는 외국정보 등록 면허는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비과세지만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하고. 과세한다고 하는지 비과세한다고 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국가 간에는 상호주의 적용되니까. 5번은요, 편하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면허세 세율은요, 유십, 20, 소유권에 관한 등기 유십, 20, 1,000분의 20이에요. 근데 다만 지방세법 11조 1항 8호에 따른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취득 시 세율 적용받는 1에서 3% 세율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 세율
6억 원이야 1%, 9억 초과했을 때 3%, 그 1에서 3% 해당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 중에서 산출한 금액을 세고를 한다. 그래서 등록 면허세도 주택 유상으로 인한 취득 등기만 할 때 세율을 절반을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 정도 된다. 취득세 세율 6억 원이야? 그러면 1% 정도 될 때는 절반의 세율을 정하니까 0.5%, 2% 정도 될 때는 1%, 3% 정도 될 때는 1.5% 세율을 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눈에 익혀 두시고. 17번입니다. 다음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데 1번 광업권 및 어업권 취득에 따른 등록,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상 물건의 차, 기, 항, 선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등록, 3번 지방세 기본법 중에 따른 취득세 부과 제척계획인 경우가 물건의 등기 등록, 4번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등록은, 자,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죠. 원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에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은 제외합니다. 어디로 갔으니까? 취득세로. 근데 예외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1번부터 4번까지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입니다. 5번이요. 29회 때 나왔던 거 이제 기출문제하고 비슷한 건데 5번 행정구역 변경, 지적 소관청의 지번 변경 등 단순한, 이거 작년에 29회 시험 때 나왔던 건데 단순한 이런 표시 변경, 회복, 변경 등록은 뭐하고? 비과세고요. 그래서 요거 비과세고 5번 정답입니다. 그래서 5번은 비과세고 1번부터 4번까지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에서 과세되는 경우입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18번 문제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